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언급하며 일부 국가, 일부 품목에는 관세를 면제한다고 했다가 다시 없던 일로 하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의 경제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의 편지 한 통이 트럼프의 심장을 울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에게 관세를 면제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인상이 아닌 주한미군 주둔과 전력 강화를 하겠다며 180도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국제사회부 기자 앨리스입니다. 저는 최근 미국의 엄청난 물가 인상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의 최근 산불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미국의 대규모 농업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캘리포니아부터 플로리다까지 전례 없는 산불이 농작물을 파괴했죠. 농장주들이 눈물을 흘리며 불타버린 작물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가슴 아팠습니다. 올해는 끝났어요. 40년 농사 지으며 이런 적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농부 톰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농장은 옥수수와 상추로 유명했는데 이제 그곳에는 검게 타버린 흙과 말라비틀어진 식물들만 남았습니다.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신선한 채소 한 묶음을 찍은 사진이 마치 사치품을 자랑하는 것처럼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상추 한 포기가 15달러, 토마토는 개당 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신선한 채소는 정말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찾았을 때의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식료품점 앞에 길게 줄을 선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한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김치 담글 배추가 없어요.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팔순의 김영자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2시간째 줄을 서고 계셨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치와 각종 반찬 재료를 구하지 못해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없다는 좌절감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밥은 이미 구경하기 힘든 음식이 되었죠. 각종 채소와 햄, 단무지가 모두 필요한 김밥은 지금 상황에서 만들기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욕 뉴스룸에서 긴급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 전역의 한인 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료를 구할 수 없어 대표 메뉴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던 시점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뉴욕 맨해튼의 한 한식당 주인 박지성 씨의 말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식당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대표 메뉴인 김밥과 비빔밥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CNN은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김밥이 사라졌다. 미국 내 한식당 위기. 이 소식은 예상 밖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내 한식 팬들의 아쉬움 섞인 반응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에 벌어진 이 상황은 단순한 식당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 문화적 다양성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식량 위기는 정치적 문제로도 번져갔습니다. 백악관의 대응은 느렸고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식량 부족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외교적 위기로 확대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백악관 서쪽 윙에 위치한 루즈벨트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유일한 외신 기자로서 이 자리에 특별히 초대받았습니다. 식량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였죠. 대통령과 강요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최신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채소 가격은 지난달 대비 78% 상승했으며 과일 가격은 65% 올랐습니다. 식품 접근성 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기력함이 느껴졌습니다. 제안된 대책들은 모두 단기적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는 시위대가 우리에게 음식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또 내려갔습니다. 이번 주 35%로 떨어졌습니다. 참모장의 말에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채소값으로 무너지는 지지율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식량 불안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침묵을 깨며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이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계 미군 중사 에단 브룩스가 보낸 손편지입니다. 꽤 이례적인 내용이라 가져왔습니다. 대통령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김밥이라고요? 이게 뭐죠?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편지에는 한국의 김밥이 현재 미국이 직면한 식량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단 브룩스 중사는 한국에 주둔하며 접한 김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쌀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료를 조금씩 넣어 만드는 음식으로 영양가 높고 이동성이 좋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사가 쓰길 한국 전쟁 때도 김밥이 군인들의 식량으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보존성도 좋고 재료도 조절 가능하다는군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회의실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외국 음식이 미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질까요?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답일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에 연락해보세요. 저는 그 순간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백악관 통신실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한미 간 긴급 외교 채널이 가동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김밥이라는 음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무부는 즉시 한국과의 특별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단 브룩스 중사의 편지 한 통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형태의 식량 외교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실은 한밤중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특별허가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김밥 수출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김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100만 줄의 김밥이 필요합니다. 식품산업진흥과장의 말에 모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수출이 아니라 국가적 프로젝트의 규모였습니다. 김, 단무지, 시금치 등 김밥의 주요 재료들에 대한 생산량 증대 계획이 즉시 수립되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김 제조업체들이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단무지와 시금치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김밥 외교의 중심에는 정혜린 교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그녀는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김밥 레시피를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정혜린 교수는 빔 프로젝터에 다양한 김밥 단면도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김밥은 본질적으로 조립형 건강식입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의 식습관과 영양 요구 사항을 고려한 3가지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표준형, 저탄수화물형, 그리고 완전 채식형 김밥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맛을 고려해 단무지의 신맛을 조절하고 참기름의 양을 줄인 특별 레시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정혜린 교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현재 위기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영양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밥은 조립식이라 현지 사정에 맞게 재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농산물도 활용할 수 있죠. 모든 계획이 세워진 후 첫 항공편 출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역사상 처음으로 식품 수출만을 위한 특별 항공편을 마련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10대가 좌석 대신 김밥 운반용 특수 냉장 컨테이너로 개조되었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부들, 요리사들, 심지어 군 취사병들까지 김밥을 말고 포장하는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길이 모여 만들어내는 장관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진한 애국심과 인도주의적 사명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음식으로 세계를 돕는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김밥을 마는 손길을 멈추지 않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밥 하나하나에 정성과 희망이 담겼습니다. 마침내 첫 항공편이 출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 환송했습니다. 김밥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은 특집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비밀 무기, 김밥이 미국으로라는 제목으로 24시간 특별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 음식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밥 수출 작전은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식문화 외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첫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는 순간을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한국에서 온 첫 항공편이 착륙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밥을 실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하자 특별히 준비된 환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의전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품 수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중요한 작전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밥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군 관계자의 말이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특수 냉장 컨테이너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졌고 대기하고 있던 군용 트럭으로 신속하게 옮겨졌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된 군사작전처럼 말입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급식 체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학교, 병원, 요양원, 군부대, 그리고 공공기관에 김밥이 주요 식단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발표였습니다. 비상시기에 맞는 특별 조치였습니다. 오늘부터 김밥은 단순한 외국 음식이 아닌 미국인의 식탁을 지키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진지했습니다. 김밥 시식 장면이 생중계되었고 대통령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미국 전역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 특별 배급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LA 다운타운의 배급소를 찾았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김밥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이 아닌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지만 기대돼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줄을 서 기다리던 제니퍼 씨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김밥이었지만 거부감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모험심이 더 컸습니다. 첫 김밥을 맛본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김밥의 다양한 색감과 맛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김밥을 처음 먹어보는 미국인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이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우호 캠페인도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김밥 먹방을 진행했고 할리우드 스타들도 동참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주변에는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CNN은 한국이 보낸 것이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와 역사, 그리고 김밥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시기 음식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김밥이 어떻게 중요한 식량이 되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지혜와 생존력이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역사학자의 말이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로 시작된 김밥은 이제 문화적 가교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며 음식이 가진 외교적 힘을 실감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김밥 시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당 대회의실은 초당적 화합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모여 한국에서 온 김밥을 맛보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양당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0년간 처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베테랑 정치기자가 제 옆에서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평소라면 첨예하게 대립하던 의원들이 김밥을 함께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가진 정치적 화합의 힘이 놀라웠습니다. 시식회 중반, 하원 의장 낸시 로웰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감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계획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외국 음식이 우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낸시 로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김밥을 들어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작은 음식 속에 담긴 지혜와 우정을 느낍니다. 한국이 보여준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회는 만장일치로 한국산 김밥과 관련 식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불어
한국과의 식량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이례적인 신속한 법안 처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밥 vs 햄버거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몇몇 의원들이 전통적인 미국 음식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김밥과 햄버거 중 어느 것이 더 미국적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햄버거가 미국을 상징하지만 사실 햄버거도 원래는 독일에서 온 음식입니다. 김밥이 곧 미국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CNN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음식 역사학자의 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발전해온 나라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밥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미군 급식 체계에 김밥을 공식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김밥이 가진 이동성, 보존성, 그리고 영양학적 가치가 군인들에게 이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군이 오랫동안 활용해온 전술 식량의 장점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방부 차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김밥은 이제 단순한 음식을 넘어 국가 안보와 연결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시식회가 끝난 후 저는 몇몇 의원들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공통적이었습니다. 김밥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우정의 증표입니다. 이제 김밥은 의회의 공식 구내식당 메뉴에 영구히 등록되었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김밥 외교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김밥을 함께 먹으며 초당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가진 정치적, 외교적 힘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격적으로 김밥 전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밥이 미군의 주요 군사 식량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은 단호한 어조로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김밥은 전 세계 미군 부대의 보급식으로 공식 채택됩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결정입니다. 국방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김밥은 기존 군용 식량인 MRE보다 영양가 높고 보관이 용이하며 무엇보다 군인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에게 김밥은 최적의 식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에 김밥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 수송기를 타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김밥을 처음 맛본 미군들의 반응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야전에서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특수부대 소속 라이언 중위는 김밥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군인들이 김밥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국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김을 어떻게 만드는지, 왜 단무지가 노란색인지 등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SOLDIERSLOVEKIMBAP 해시태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미군들이 김밥을 먹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사막에서, 산속에서, 심지어 잠수함 안에서도 김밥을 즐기는 모습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러한 열풍에 발맞춰
미 국방부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김밥 조리법이라는 제목의 공식 군사 교육 영상이 제작된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김밥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부터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대체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생존 도구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전술적 식량입니다. 교육 영상 속 교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군은 김밥을 전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김밥의 효율성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한국으로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들은 한국인들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참여하는 김밥데이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군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이제 김밥은 한미동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택 기지 사령관의 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김밥은 이제 군사적 동맹을 넘어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식량 위기에서 시작된 김밥 외교는 이제 국제안보 협력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취재하며 음식이 가진 외교적, 군사적, 문화적 영향력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김밥 한 줄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는 위기 속에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류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군 중사 에단 브룩스의 편지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만나보기 위해 버지니아 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를 찾았습니다. 에단은 생각보다 젊고 수줍은 청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편지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단의 가족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부산 출신으로 미군이었던 아버지와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에단은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며 항상 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처음엔 놀렸지만 나중엔 모두가 제 도시락을 부러워했죠. 에단이 어린 시절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쓰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국에 주둔하며 보았던 광경이었습니다. 훈련 중 마을의 한 할머니가 군인들에게 김밥을 나눠주시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에단의 이야기는 CNN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브래드 앵커의 해설과 함께 에단의 가족사와 김밥이 가져온 변화가 깊이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은 시청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청년의 아이디어가 국제관계를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김밥 외교는 21세기 새로운 외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앵커의 말처럼 김밥은 이제 정치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적 식량 안보 전략에 한국과의 협력을 핵심 요소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식 연설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김밥 외교는 단순한 식량 지원을 넘어 우리 두 나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밥을 통해 해결된 식량 위기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는 음식이 가진 정치적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혜린 교수가 미국 주요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명문 대학에서 그녀는 김밥의 문화사회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강연장은 항상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밥은 한국인의 실용적 지혜가 담긴 결정체입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영양과 맛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정혜린 교수의 강연은 학문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식량 안보와 문화 외교에 관한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위비는 유지하되 주한미군 전력과 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김밥 외교의 결과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식단의 한식을 확대하고 한국 문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김밥에서 배웠습니다. 작지만 완벽한 조화가 큰 힘을 만듭니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 말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식량 위기에서 시작된 협력이 이제 정치, 군사,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양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에단의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된 김밥 외교는 국제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밥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하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김밥 원조 논쟁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김밥의 기원과 진화 학술 대회를 취재했습니다. 식품 역사학자들은 김밥의 역사적 뿌리를 추적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밥은 한국 고유의 음식이지만 그 형태와 개념은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일본의 마키즈시, 중국의 쌀마리 등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한 학자의 발표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김밥은 이제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유네스코에서 전해졌습니다. 김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입니다. 위기 속에서 인류가 발견한 창의적 해결책의 상징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이 말은 전 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김밥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 전력 강화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내부 브리핑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이 15% 증원되고 최신 무기 체계가 대폭 도입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였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이제 군사적 역량의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주한미군은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표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의미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미래 협력 강화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식량 안보, 기후 변화 대응, 첨단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식문화센터가 미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김밥에서 시작된 우정이 이제 더 넓고 깊은 협력으로 발전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에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함께 김밥을 만들어보는 이벤트를 가졌고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순간이었습니다. CNN은 김밥이 구한 외교라는 제목의 특별 다큐멘터리로 이 모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위기에서 시작된 창의적 해결책이 어떻게 국제관계의 새 장을 열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낳습니다. 김밥 외교는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특파원으로서 음식이 가진 외교적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에단 브룩스는 이제 미 국방부에서 문화외교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위기 속에서 발견한 희망과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끔 워싱턴 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는 어디서나 김밥을 파는 가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밥을 먹으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문화를 잇고 사람을 잇고 국가를 잇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김밥이 만들어낸 이 변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반박이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는 그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학기 중반에 이르렀을 때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국방비 지출 병력 무기에 대한 끝없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양적인 논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승패를 가르는 무형의 요소 즉 인적 요소를 탐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심장으로 기대감을 안고 강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 가족사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강의실에서 한 번도 공유한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저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크린에 거친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전투 장비를 착용한 군인들의 얼굴이 굳은 표정으로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레임 중앙에는 풍상에 지친 얼굴의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존슨 대위는 베트남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 존슨 대위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 후반 베트남에서 미군과 한국군과 함께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한국군과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한국군에 대한 저희 이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할아버지는 부대에 한국군 병사들을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강인하고 훈련된 전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인내심과 회복력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피를 말리는 정신력에 감탄하셨죠. 왕위의 얼굴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일화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 아닌가요? 한 사람의 소감이 한국군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왕위 학생 하지만 제 할아버지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한국 전우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근접 전투에서 치열하고 효과적인 전사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끈기는 적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포된 북베트남 장교가 자신이 상대했던 한국군의 전투력에 감탄하며 남긴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국군은 모든 접근 중에서 가장 끈질기고 효율적이었다. 저는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되고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완전히 무자비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부대보다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강의실은 고요했고 학생들은 자리에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는 왕위의 머릿속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선입견이 이 새로운 증거와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감동시킨 것은 그들의 전장에서의 활약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속력과 공동의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의 이기심을 초월한 서로에 대한 충성심 깨지지 않는 군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후 부대 국가를 위해 싸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해 할아버지가 한국 장교와 악수하는 사진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한국 국민과 그들의 무술, 전통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인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정신력은 거인이다. 싸울 때 내 편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공중에 띄워놓고 학생들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몇몇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오랫동안 간과했던 동맹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왕위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제니퍼 교수님, 할아버지의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용맹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언을 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은 반세기 전의 일입니다. 21세기 위협에 직면한 한국 현대군에도 여전히 같은 자질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리한 질문입니다. 왕위 학생, 제 대답은 분명 그렇다입니다.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고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로 단련된 한국의 호국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군사기술과 교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발전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저는 열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회의실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 중 하나인 북한의 중무장하고 불규칙한 적과 맞닥뜨린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한국군은 언제든 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군을 최첨단 하드웨어와 제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 목격했던 불굴의 전사, 정신을 결합한 비할 데 없는 예리함과 회복력을 갖춘 전투력으로 단련시켰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요점을 음미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는 단순한 숫자와 장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지 규율부대 결속력 등 무형의 자질인 인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군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왕위는 자리의 뒤로 기대어 앉았고 그의 눈에는 마지못해 존경의 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술 실력에 대한 제 가정을 다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중국의 엄청난 규모와 자원이 어떤 분쟁에서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논쟁은 다음에 하죠. 왕위 학생 하지만 적어도 한국인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키는 작을지 몰라도 정신은 거인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베트남 정글에서 배웠고 저도 공부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한국은 체급을 훨씬 뛰어넘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퇴장할 때 저는 왕위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숨겨진 강점을 인정하는 이해심 같은 것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교훈에 대한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사력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새로운 사명감과 결의를 느꼈습니다. 아이디어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지혜와 제 자신의 신념으로 무장한 저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 번에 한 번씩 회의적인 마음에서 저는 할 수 있는 작은 나라, 거인들 사이에서 그 자리를 차지한 불굴의 동맹국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풍부한 역사적 증거로 무장한 저는 전장과 그 너머에서 끊임없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의 생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에서 투지와 결단력만으로 무장한 초라한 한국군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막대한 규모의 북한군에 맞서 전선을 지켰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초신 저수지 전투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한국 해병대 제1여단의 청룡 부대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군이 가벼운 무장을 한 헌병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고하고 전문적으로 유능한 군대 중 하나로 진화하는 놀라운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의 훈련 장비 전략적 지원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왕위리 씨는 회의적인 질문과 반론으로 저희 모든 주장에 도전하며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저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중국의 무적 패권에 대한 그의 확신이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서서히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전투기의 상대적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왕위는 생각에 잠긴 채 이마를 찡그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제니퍼 교수님, 우리가 논의한 주제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교수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과 도전적인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국군이 이룬 성과에 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만족감을 느꼈지만 표정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요. 왕위 씨, 특히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굳혀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좋은 학문의 본질입니다. 불편한 곳으로 가더라도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왕위는 입가에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에 대한 편견은 평생 중국 국가 선전을 통해 우리 이웃을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면서 형성된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지적 정직함에 존경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그의 어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왕위 학생 계속 질문하고 계속 파고들고 자신의 선입견에 계속 도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이해로 가는 길입니다. 왕위 선생님이 제 사무실을 떠나자 저는 의자에 기대어 조용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한 학생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분명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벌이고 있는 더 큰 싸움, 즉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한 수십 년간의 뿌리 깊은 편견과 오해를 뒤집기 위한 투쟁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는 제가 지금 싸우고자 하는 것과 같은 계열은 고정관념과 무시를 저지르며 문제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한국을 이류 강대국, 아시아 지정학의 거대한 게임에서 주변 플레이어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저는 제 생각에 오류를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한국은 쉽게 분류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나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꾸준히 내는 약소국이었습니다. 특히 군대는 회복력과 적응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으며 분쟁의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어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진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병력 숫자나 기술, 사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나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국민성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진국에서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탈바꿈한 전후 경제, 기적을 이끈 불굴의 정신이 군대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실존적 위협과 불가능한 확률을 응시하고 굴복하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나온 나라입니다. 침략과 점령 분단 그리고 수십 년간 지속된 북한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번영을 일궈냈습니다. 약소국이라면 무너졌을 역경에 맞서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회복력이 강해지고 더욱 결단력이 강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과소평가되어 왔고 그 기여와 역량은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맞선 용기와 결단에 숨겨진 역사는 충분히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한국 군사에 관한 책과 논문 더미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저는 새로운 사명감과 기록을 바로잡아야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강의 기사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놀라운 나라와 불굴의 군대를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가 수년 전에 저에게 들려주셨던 용기와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전장과는 거리가 먼 직업을 추구하면서도 한국의 전사 정신의 교훈을 몸으로 흡수하며 평생을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학자이자 교사로서 그 교훈을 전수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대한민국 군사력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바로 잡아야 할 오해와 설득해야 할 회의론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단순한 학문적 연구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신뢰와 개인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진정한 실력을 인정하고 축하할 때까지 저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난할 것이고 수많은 장애물과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무를 수행하는 손녀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무장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대한민국의 챔피언이 있었고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노트를 넘기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투는 시작되었고 저는 그 전투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한국의 숨겨진 군사력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연 한 번, 기사 한 편, 회의론자 한 명 한 명을 회심시키며 그 역사를 밝혀낼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나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면서 저는 한국에서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풍경에 대비했습니다. 아마도 같은 모자와 알록달록한 옷을 걸치고 있는 시끄럽게 떠드는 단체 여행객들로 붐비는 홀이겠지요. 업계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원치 않게 한국을 찾은 영국 공항 전문가인 저는 이 의무적인 출장을 책임지는 국가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세련된 스마트폰을 만들고 가끔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세계 항공 산업을 발전시킨다고요. 영국이 현대식 공항을 완성한 것을 생각하면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을지 진심으로 의심스러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뒤로 한 채 마지못해 낙서된 지도를 따라 버스 픽업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천이 익숙한 공항과는 다른 사소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센서로 작동하는 산책로와 고요한 수경시설이 있는 미니 실내 정원 같은 것들 말이죠. 시끄러운 시에는 방송이나 탑승 안내 방송 대신 잔잔한 한국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어떤 공격적인 혼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매일같이 길을 잃은 여행객들을 헤매게 하던 어수선한 혼란과 거친 안내. 표지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공항 직원이 당황한 엄마가 가방, 유모차 유아를 들고 게이트로 향하는 것을 매끄럽게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수화물 태그를 꺼내어 제가 본 어떤 루프트 환자 직원보다 빠르게 부착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모습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푹신한 버스 좌석에 앉아 티끌 하나 없는 창문 너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게 공항 부지 안에 있는 퍼팅그린 그리고 다른 터미널에 보이는 실내 아이스링크 인라인 스케이트장이군요.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라기보다는 휴양지에 가깝다는 것을 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지만 너무 앞서가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기발한 어트랙션과 친절한 직원이 있긴 하죠. 하지만 영국에서 매일 처리하는 대규모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소름 끼치는 호기심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저는 셔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기발한 도시 풍경을 보며 아시아 대도시에 대한 제 추측을 확인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현란한 네온 사인은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알파벳으로 건물을 표시했습니다. 벌떼처럼 사방으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지저분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카트들이 인도를 가득 메웠고 닫힌 창문 사이로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련된 가구와 화려한 무드 조명이 돋보이는 부티크 호텔에 도착한 저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각적인 영국에서는 분위기 연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기능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실용적인 것보다 화려한 미학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공 컨퍼런스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기 전 가장 큰 규모의 반포 역사를 둘러보기 위해 첫날 아침 저는 혼잡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출퇴근 시간 꽉 막힌 인도와 지칠 줄 모르는 교통체증은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아시아 도시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런던의 질서 정연한 우반 차량은 잊어버려야 할 것 같군요. 저는 언제든 이런 복잡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택할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반포역에 다다랐을 때 미래형 온실처럼 건물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곡선 유리 돌출부가 갑자기 경이로운 건축물과 마주했습니다. 저 멀리 다리 위에는 빗저는 철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모그가 자욱한 개발도상국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번화한 역으로 내려가자마자 남색 제복과 흰 장갑을 낀 경찰이 눈에 확연히 들어왔습니다. 고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국의 개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지역 사회 중심의 경찰이 유동인구를 통제하고 있어 공공의 협조가 원활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점은 어디에도 쓰레기나 오물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바닥은 거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고 쓰레기 한 조각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저분한 영국 기차 플랫폼도 이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마지못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인이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된 눈에 띄는 포스터와 함께 선명한 디지털 안내방송. 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역의 복잡하게 얽힌 통로와는 달리 완전히 직관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비게이션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환영 행사가 열리는 호텔로 향하는 깨끗한 열차 칸에 앉자 지하철 승객들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타고 출퇴근할 때처럼 시끄러운 헤드폰 소리나 시끄러운 전화 통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자를 보내고 긴 하루를 보낸 후 낮잠을 자는 고양이들 뿐이었죠. 제가 예상했던 무정부 상태는 아니었죠. 항공 컨퍼런스 킥오프 행사가 열린 호텔은 높은 빌딩으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네트워킹 리셉션 테이블에는 생소한 과일 플래터와 이름 모를 이국적인 음식들로 가득했고 시식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희 잘못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긴 하루를 보낸 후 시차. 적응에 시달리던 저는 창밖으로 광활한 도시가 펼쳐지는 시내의 고급스러운 호텔방에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의 긴장으로 뭉친 어깨를 스트레칭하며 스멀스멀 올라오는 긍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럽 운항 전문 컨설턴트로서 한국의 항공 초보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감각적인 첫인상 때문에 제가 지켜야 할 우월한 지위가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저항에도 불구하고 업계 시연과 워크숍이 시작되자 인천의 무대 뒤에는 어떤 놀랍고 선진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은근히 궁금해졌습니다. 항공 워크숍 및 데모 첫날이 시작되고 저는 다른 컨퍼런스 참석자들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최첨단 AV 장비가 갖춰진 고급스러운 강당에 자리를 잡고 저는 각 지역의 공항 업데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항공기술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인천의 최첨단 인프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멋진 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로봇이 비행기에 짐을 싣는 장면 생체 인식 승객 처리.
화장실 내 흡연 자동 감지 등이 이어졌습니다. 시차 적응에 지친 제 뇌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로봇 수화물 운반 런던 공항은 이런 게 없는데요. 체온을 체크하는 바이오 보안 스캔과 모바일 건강. 여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우주시대의 시스템이 이곳에서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 비해서 몇 년이나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었어요. 영상은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고객 서비스 공항임을 선포하며 끝이 났습니다.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제 오른쪽 눈이 살짝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공항의 후진국인 한국인들에게 유럽의 고풍스러운 공항의 지혜를 전하려던 내 입장이 결국은 정확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충격에 휩싸인 중얼거림으로 왁자지껄한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저는 더듬거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발표자들에게 다가가서 겨울철 기상장애, 보안 위반 밀수된 콧불 뿔이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등 애교 섞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들은 차분하게 웃으며 실시간 적설량 추적, 4단계 수화물 검색 통합 밀수품 탐지를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저의 질문은 결국 인천공항이 유럽의 시스템을 능가하는 몇 가지 방법만 더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위기 대응과 엔지니어링 혁신에 대한 세부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쉬지 않고 커피를 마셨지만 복잡한 비상 프로토콜과 특허받은 충돌 방지 활주로 조명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스스로를 따라잡기 위한 집중 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 되자 끝도 없이 이어지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벗어나 한국의 항공 강국에 대한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끄러운 현지 포장마차에서 간단한 음식과 소주 한 잔으로 멍든 자존심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삼겹살찌개와 막걸리를 놓고 앉은 저는 완전히 압도당한 기분에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주변 커플들은 지글거리는 고기와 끓는 해물탕을 먹으며 큰 소리로 떠들고 웃었다. 왁자지껄한 혼돈이 왠지 모르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의 차분한 완벽주의와는 달리 익숙한 아시아의 소란스러움으로 돌아간 거죠. 돌이켜보면 한국의 경쟁력을 미리 예측했어야 했습니다. 인천과 같은 주요 글로벌 허브 공항들은 엄청난 여객을 처리하는 만큼 모든 위기 시나리오를 다 겪어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반도의 공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난 척하는 바보처럼 유럽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기며 왈츠를 쳤습니다. 이제 저는 냉전 시대의 낡고 허름한 공항이 미래를 내다보는 한국의 번쩍이는 운영 방식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씁쓸한 약이 씁쓸하게 다가왔지만 삼켜야 할 약은 분명히 있었다. 야시장에서 지글지글 끓는 열기를 만끽하며 소주와 고소한 안주를 먹으니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나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어지럽게 지나갔습니다. 심도 있는 비상사태 시뮬레이션 데모는 그들의 복잡한 대비책에 숨을 죽이게 했습니다. 화물 터미널을 둘러보면서 공급망이 엉키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정된 로봇 로더와 스캐너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주중반에 우리 그룹이 활주로와 관제탑 운영을 관찰했을 때 저는 경외심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로봇이 비행기와 장비를 완벽하게 동기화하면서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혁신의 격차는 좁은 틈새가 아니라
거대한 틈새였고 한국은 최첨단 쪽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번잡한 서울 시내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으로 우수한 공항 지식을 흡수하느라 지친 저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과 제빙 기계의 모습은 네온사인과 지글지글 불고기 굽는 소리로 흐릿해졌습니다. 제 불쌍한 영국인 두뇌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한국에서의 공항 산업 여행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마치고 런던 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충격적으로 낡고 어색해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김총 감독이 직접 우리 일행을 맞이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의 세계, 일주 업적과 공항가의 유명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 인프라의 일론 머스크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그는 해마다 세계 최고의 공항 타이틀을 거머쥐는 인천의 여정을 따뜻하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3년 안에 인천을 세계 최초의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계획에 유럽 항공에 대한 저의 불신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곳에서 본 모든 것은 현재의 모습일 뿐. 다음 단계는 이미 미래를 위한 모델이었으니까요. 이 감독님은 소박하지만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한 후 그룹 질문을 위한 무대를 열었습니다. 아직 정신이 혼미했던 저는 망설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틀거리며 마이크 스탠드로 다가갔습니다. 말이 어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감독님, 저는 여러분 팀이 보여준 모든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분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천공항은 우리 공항들이 아직 개념 정립을 위해 노력 중인 것들을 잘 숙지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질문할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최첨단 혁신과 환대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당은 저희 솔직함에 응원의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감독님은 웃으며 앞으로 나와 저녁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더 뿌듯한 순간은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인프라 전문가가 되어 한국에 온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국로 돌아가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글로벌 항공 발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통해 제 안에 있는 편견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종종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소주와 김이 모락모락 저는 갈비집 그리고 한국의 글로벌 공항, 리더십에 대한 무수한 폭로 속에서 남은 일주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겸손한 제 노트 앱에는 집으로 가져갈 아이디어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자 마지막 순간까지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피로가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김총 감독님은 마지막 데모가 일찍 끝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저녁 송별 만찬 계획을 편안한 문화체험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주간의 격렬한 항공 업무에 몰입한 저희는 좀 더 차분한 활동이 절실했습니다. 곧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었고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과 마당 정원이 있는 소박한 고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돌이라 불리는 온돌방에서 아픈 발을 담그고 장밋빛 뺨을 가진 할머니들이 나눠주는 전통차를 마시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도자기에 둘러싸여 휴식을 취하니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호스트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길 바라며 미끄러운 저희의 발을 편안하게 집집마다 안내해 주었습니다. 건축물의 디테일 하나하나에 대한 그들의 빛나는 자부심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마을 투어를 하며 아늑한 문구점과 공방에 들르다 보니 서예 붓핸드 프린팅 패브릭 청자, 도자기 등을 한가득 싣고 베를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만 한국 고유의 공예품에 감탄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작별의 해산물 만찬에서 씁쓸한 소주, 건배사는 가벼운 웃음과 함께 갑자기 콧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에서 온 이 다양한 팀원들은 공통의 목적을 통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기도 전에 인천 출국장으로 향하는 택시가 밖에 줄을 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글로벌 동료들은 하나둘씩 마지못해 자리를 떴고 결국 이 감독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연회장이 비워지고 일주일 내내 시끄러웠던 자리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흐르자 저희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한 주였지만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었길 바랍니다. 이 감독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는 내 목소리를 믿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가 작고 무거운 무언가를 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눈을 깜빡여 보니 인천공항 로고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직함이 새겨진 매끈한 명함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새 한국 전통의 구름 모양 태극의 복합 이미지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흔한 기념품이 아닌 고가의 제품임이 분명했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때 이 감독님은 이미 작별의 윙크를 하며 셔틀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는 의미죠. 그가 외쳤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수송차 문이 닫혔고 저는 그의 호화로운 작별 선물을 움켜쥐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주일치 월급이 들어갔을 법한 한국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에 감탄하며 케이스를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건방지고 무식하게 도착한 저를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 저는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숙소 셔틀 픽업을 위해 깨끗한 공항 복도를 혼자서 걸어가면서 저는 멋진 명함꽂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왠지 모르게 주머니 속이 무겁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활주로 진입로의 셔틀이 나타나고 인천의 반짝이는 터미널이 사라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창문 너머로 로봇 수화물 카트가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온 승객들이 이 글로벌 허브의 높은 지붕 아래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건축 강국인 한국이 이토록 중요한 건축물을 다른 공항으로 교묘하게 위장했다는 사실이 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와 같은 외지인이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들렀다가 일생일대 교통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인천공항이 우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달콤하게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